평범해 보이는 돌산에 기록된 무시무시한 과거. 2억 5천만 년 전 지구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폐렴기 말의 지구. 지금의 시베리아 지역에서 용암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랄산맥에서 바이칼 호수까지, 남쪽으로는 카자흐스탄에 이르는 지역까지 끝을 모르고 흘러내린 용암이 20m 두께로 쌓였습니다. 오늘날의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버금가는 넓은 지역이 용암으로 뒤덮인 생명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대규모의 재앙 앞에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재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암과 함께 뿜어져 나온 연기가 대기를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6도나 올라갔고, 이산화황이나 염소가 빗물에 섞이면서 산성비가 내려 토양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기의 균형이 무너지자 바닷속에 있던 냉동 상태의 메탄까지 녹으면서 지구는 그야말로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중 생물의 97%, 육상 척추동물의 70%가 멸종한 생명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황폐했던 시기였습니다. 자연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드러낼 때 그 갑작스러움에 맞서 생명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폐허 위에 다시 생명은 피어나곤 하지요. 그런데 폐렴기 말의 재앙은 달랐습니다. 폐렴기 말의 멸종이 다른 재앙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압도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데이비드 자블론스키 교수는 멸종에 관한 권위자입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멸종과 생존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So there's a real difference in being widespread, having your evolutionary eggs in more than one basket, as opposed to being concentrated in just one small area. Even if those lineages are very well adapted to the conditions before the mass extinction, unless they're widespread, they're in serious trouble. 지구의 지각판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시기별로 다른 대륙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때론 모든 대륙들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모이기도 하는데요. 폐렴기 말이 그랬습니다. 당시 동물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셈이죠. 그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Broad geographic ranges of entire evolutionary lineages, whether they're found on multiple continents, seems to control the survival of major evolutionary lineages, and other features that used to matter go away. So that means that these short, sharp extinction events have a disproportionate effect on the evolutionary process. 모든 것이 사라진 땅에서 생명은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제일 먼저 어디선가 식물의 씨앗이 파도에 실려왔습니다. 생명력이 강한 식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시 풀밭을 만들고 숲을 형성해 생명이 살아갈 터전을 만들어갑니다. 생태계는 다른 종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도마뱀 같은 작은 동물은 식물을 먹고 살아남았죠. 새들이 날아와 열매를 먹고 씨앗을 퍼뜨려 숲은 더욱 번성합니다. 멸종과 부활, 그 끊이지 않는 생명의 여정에서 때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동북부의 지방도시 구비요. 여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고풍스러운 중세 건축물이 마치 과거와 현재의 평화로운 공존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에 6,500만 년 전의 죽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 바다였다가 지중해가 생성되던 무렵에 솟아오른 아펜니노 산맥. 산길을 따라 조금 오르면 나타나는 보타치온의 계곡의 도로가에 백악기 말의 지층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연구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기울어진 지층에 대단히 흥미로운 죽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E qui siamo a vedere il limite KT. K, Cretaceo, seconda era geologica, terziario, terza era geologica. Non trovò, a differenza della parte secondaria e terziaria, nessuna forma di vita. 일명 KT 경계면, 백악기와 신생대 3기의 머리글자를 따서 부른 이름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지층이 지질학자와 고생물학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낯선 금속 성분 때문입니다. 이 경계면에서 이리듐이 다른 지층에 비해 10배 이상이나 검출됐던 것이죠. Gli studiosi si sono chiesti da che cosa dipende questa quantità enorme di iridio, visto che sulla Terra non esiste questo metallo? Domanda. Allora proviene probabilmente dal cosmo, dal fuori? Sì. 우주에서 날아오는 운석은 종종 지구에는 드문 금속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리듐은 대표적인 운석 성분으로 지표면의 이리듐은 모두 과거 운석 충돌의 잔해들이 쌓인 것이라고 말한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탈리아 소도시의 한적한 계곡에 남아있는 다량의 이리듐은 6,500만 년 전 우주가 지구의 생명에 영향을 미쳤던 흔적입니다. 그 충돌의 현장으로 가봅니다. 폐렴기말, 대멸종 후 새롭게 진행된 생존 경쟁의 승자였던 거대 화충류. 육지는 물론 바다와 하늘까지 진출한 이들은 2억 년 가까이 지구의 최고 포식자로 군림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몸집은 먹잇감을 사냥하는 데 유리했겠지만 그건 지구 안에서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종종 예상치 못한 외부의 충격이 갑자기 찾아올 때 그것까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생명은 없을 것입니다.